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네,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선고를 이미 두 차례 미뤘죠.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또다시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속개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김경수 지사 지금 이제 드루킹 특검에서 이제 기소한 내용이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좀 일정을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김경수 도지사가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이버 댓글에서 조작 사건이 나왔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예. 민주당이 고발을 하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제 드럼나무 출판사 압수수색을 하고 드루킹과 관련된 3명을 체포를 하는 과정인데 예.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드루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권에 있는 실세들이 자기에게 오사카에 대한 어떤 영사직을 제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김경수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런 김경수 이름이 나오면서 이제 특검이 만들어지고 김경수 이제 지금은 이제 도지사죠. 도지사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 업무방해죄,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법정에서 좀 다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검에서는 그냥 5년을 구형을 했어요. 구형을 했는데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까지 올라갔는데 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또 사건이 또 변화되는데 보석을 김경수 이제 지사에게 보석을 인정하고 보석이 인정된 상태에서 사실 작년이죠. 11월 달에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크리스마스 전날 12월 24일 날 이제 선고가 나온다라고 네. 나왔는데 그게 1차로 이제 선고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왜 이렇게 연기가 되었을까? 1차 연기되는 것도 약간 이례적이었는데 사실 1월 21일 날 이제 원래 선고가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2차 이제 선고가 연기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선고가 2번 이상 연기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어제 이제 담당 재판부가 A4 용지 7쪽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게 연기되었는지를 네네. 밝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선고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선고가 계속 밀리고 변론이 재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요.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고를 연기하신 이유는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좀 기대하시나요?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맡겨야죠. 예. 신중할 말씀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나와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 생각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심도 아니고 항소심인데 지금 이제 벌써 항소심은 시작된 지 1년이 돼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선고가 2번이나 연기되고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원래 이제 그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다퉜잖아요. 네. 그럼 무죄를 다투게 되면 1심에서 어떤 재판 과정에서 이제 사실화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퉈지면서 증인이랄지 이제 물적 증거랄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항소심의 재판의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1심에서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법정 구속되는 거를 아무튼 원래 이제 무죄로 되돌려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면서 많은 증거를 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제 재판을 하다가 결심을 하죠. 그러면 다음에 선고를 해야 하는데 선고일제 잡아서 선고를 해야 하는데 선고일제를 한번 잡았다가 다시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에 있어서 계속 하다 보면 일단 심리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걸 이 정도 선에서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선고 연기를 한 번 정도 하는데 네. 이번에 선고 연기가 2번이나 됐잖아요. 네. 그런데 2번 됐는데 사실은 2번이 된 게 아니고 한 번 선고 연기하고 이제 선고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변론을 재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그러한 취지가 된 거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끌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음 달 2월 24일자로 법원에 인사유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재판장이 이번에 인사 대상자고 물론 이제 주심은 대상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재개를 하면서 양자의 어떤 주장을 뭐 2월 한 21일까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3월 뭐 며칠까지는 서로 반박을 해라. 그러면서 3월 10일 날 재판을 다시 재개해서 재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 재판이 사실은 이번 총선 전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어제도 뭐 그 재판부에서 밝혔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사실에 관해서 김경수 지사 측에 다투기 때문에 예. 일단 그거 자체는 뭐 드루킹이 시연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걸 전제로 공범 관계에 대해서 심리하겠다고 이렇게 재판부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좀 변수는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지금 재판장 자체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음에 재판장이 바뀌면서 재판부가 바뀌면 그 재판부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재판부가 바뀐 다음에 이제 재판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예. 승 의원께서 이제 이 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돌려보셨는데 이게 참 그 눈에 띄는 부분이 2018년 1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이제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을 할 때 그 당시에 당 대표가 이제 추미애 지금 장관이었거든요. 네. 이제 조금 이게 좀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어제 재판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재판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 아닐까 싶어요. 사실 김경수 지사의 변론의 어떤 그 전략은 마지노선을 굉장히 앞쪽으로 당겼어요. 그러니까 시연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나는 시연 자체를 못 봤다. 네. 그럼 시연을 못 봤으면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고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죄 변론. 을 갖는 거죠. 나는 시연을 못 봤다. 하지만 시연을 봤다 할지라도 나는 공모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변론을 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 전략을 앞쪽으로 당겨서 나는 안 봤으니 나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잠정적이지만 이러한 어떤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했고 온라인 정보 보고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적어도 시연에 참석했는 것만은 명확하다. 라고 나오고 다만 이런 경우에서 시연에 참석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시연을 어떻게 받느냐 그냥 단순히 그냥 묵인하고 지켜만 받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가 공동정범을 인정하려면 그 범행을 묵인하는 데 지나지 않고 그 범행을 하는 사람들과 일심동체가 돼서 그 범행을 나의 범행으로 옮겨내는 정도의 적극적인 가담 의사 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서 시연하는 걸 보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거는 범행을 그냥 묵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네.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측면. 그다음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범죄의 어떤 장악력이 만들어져야 돼. 실질적인 장악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김경수하고 그다음에 그 드루킹 관련자들이 단순히 정치적 지지자와의 모임이었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선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제 8가지를 법원에서 이야기했는데 네. 그 8가지가 지금 시연에 참석했는 걸 전제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었느냐 다른 말로는 적극 가담했느냐 두 번째 실질적 장악력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8가지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단순히 정치적 지지자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였느냐 아니면 긴밀한 공동 목적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공동가공의 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것은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느냐 전혀 외곽에서 그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실질적인 장악력이 없지만 분명히 적극적으로 그 선거에 가담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2가지 점에 대해서 좀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밝혔습니다. 예. 네. 지금 그래픽에도 이제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드루킹 시연은 본 것은 기정사실을 하고 있고 지금 재판부가요. 일단 여기에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공동정범이라는 건 좀 먼저 용어를 좀 풀이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공동정범은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정범자를 넣으니까 더 어려운데 네. 이제 공범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근데 공범이라는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공범이 될 수 있지만 예. 어떤 명시적 무시적 승낙을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의사의 합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형사법이나 판결에서는 이제 공범으로 인정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이제 어제 김경수 지사 측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김경수 지사는 일단 킹크랩 자체부터 몰랐다고 전제가 되는 거고 네네. 더군다나 시연을 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그렇죠. 알려져 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1심이 됐건 2심이 됐건 방어의 전제가 킹크랩 시연을 우리는 전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재판부에서는 킹크랩 시연을 본 것까지는 거의 명확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취지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까지 변론 자체에 있어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물론 물적 증거도 있고 관련자 진술도 있지만 과연 김경수 지사의 진술하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하고 누구 진술이 신빙성 있느냐에 관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연이 일단 봤다는 결론이 나면 네. 그럼 드루킹 김경수 지사 측에서 주장한 내용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탄핵이 된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김경수 지사는 이제 방어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데 아까 우리 승용군이 얘기했지만 지금 만약 재판부에서는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는 그런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네. 계속 킹크랩 시연을 안 받는 걸 전제로 한다면 사실 그 이후의 방어 논리도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킹크랩 시연을 설사 봤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공범 관계에 있어서 그 이후에 전혀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공범 수준의 어떤 서로의 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제 재판부에서 이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드루킹이 뭐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언론 기사 목록을 김경수 지사가 보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드루킹과 드루킹 일당들이 그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을 해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는 유죄 무죄 여부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김경수 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왔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1심하고 2심이 똑같은 사실심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1심 판결에서 확정되는 사실심이라는 어떤 증거 관계는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1심에서 인정했는 것을 바꾸려면 굉장히 어려운 네.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 1심에서는 저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적어도 묵시적 동의 내는 승인을 하였고 분명히 그런 말이 들어와요. 그 김경수 지사가 김경수 지사가 그 주소를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정해서 그 기사를 보내주고 그 보내주면 그 드루킹 일당들이 댓글 조작을 해서 처리했습니다라고 예. 나오니까 예. 그 정도면 적극적 가담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선거 관계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행위까지 있었다라는 사실관계를 확정했는데 2심에서 이제 그 김경수 지사가 나는 그걸 보지 않았다라는 측면만 강조를 하고 그 강조에 있는 그 부분이 무너지면 사실 뒤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예. 그렇잖아요. 1심에서는 그건 인정했고 네네네. 김경수 지사는 이걸 따졌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방어권을 무죄 판단하는 저 지사는 완전히 앞쪽으로 당겨서 끝까지 그걸 못 봤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무너지면 당연히 뒤에 거는 인정해도 되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심 판사와 그다음 재판장 판사 사이에 입증의 문제가 조금 다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개인적인 추측인데 네. 그랬을 때 지금 시연은 봤는데 그러면 1심에서는 이 정도까지 가지고 공모의 관계를 인정했는데 뭐 A라는 판사는 나는 이거 갖고 공모 관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재판장께서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오픈해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재판장께서 이제 되게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 게 이런 것을 하는 게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네. 우리가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설득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책임에 부합하게 명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변론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한 입증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과연 이 정도까지 갔을 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논의가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변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아까 승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킹크랩 시연을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잠정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이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또 약간 형소법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 계속 나오는 게 형소법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재판장이 바뀌면 새로운 재판장이 오면 지금까지 있는 재판 과정을 모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년 가까이 2019년 1월 달에 진행했는 그 재판장께서 그다음 주심께서 판결을 했는데 새로운 재판장이 오면 그 전에 했던 내용을 모르니까 변론의 갱신이라는 걸 합니다. 변론의 갱신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변론의 갱신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면 그대로 변론을 갱신하는데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아니 지금 저 잠정적인 결론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하는데 우리는 킹크랩 시연을 못 봤다라고 다시금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은 변론의 갱신에서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거는 뭐 김경수 도지사 측 변호인의 전략의 판단이겠죠. 변론을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킹크랩 시연을 못 봤다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잠정적인 결론을 받아들이고 다만 그 장소에서 그걸 봤지만 나는 공동 가공의 의사도 없고 단순히 그냥 팬덤이잖아요. 예. 누가 와서 정치인한테 예.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털었단 말이에요. 예, 봤는데 예, 예. 드럼나무에서. 그러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꼬뚝꼬뚝했다. 이것만으로 과연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느냐. 이런 예. 부분을 따져나갈 건지는 그건 아마 변호인 측에서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드루킹 시연이 있었던 데는 이제 느릅나무 출판사였는데요. 이제 변론의 갱신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변호인 측에서 다시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 하는 거고 또 재판장이 바뀌면은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변론의 갱신을 할 때 사실 그 변론의 갱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만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예. 앞에 있는 걸 과연 그 변호인이 갱신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도 정말 개인적인 네네. 소박한 추측인데 지금 아마 재판장께서는 이번에 바뀌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자기가 판단하고 입증해야 될 부분까지는 좀 명확히 하자라는 의도가 분명히 계셨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적어도 잠정적이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면 분명히 킹크랩 시연을 받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거는 변할 수 없도록 좀 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게 변론이 갱신되고 이런 내용 없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갱신될지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하지 않았느냐라는 소박한 추측은 하지만 예. 그런다고 해서 변호인 측에서 김경수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전략을 짤지는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판사 그 재판부의 그 판단 중에 잠정적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이 잠정적인 심증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네. 그건 누구나 좀 마찬가지로 보고. 그런데 선거 연기를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재판부가 이제 애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원래는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더구나 이제 공개적으로 재판 선거 연기 이유를 말하면서 어떤 사실 인정에 관한 부분에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선거를 한번 연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선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론 제기를 하니까 마치 외부에서 볼 때는 재판을 굉장히 일부러 끄는 게 아니냐, 재판부가 예. 자기가 선거하지 않고 떠나기 위해서 네. 그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심리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왜 하는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서 그 자리에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는 내용을 거의 좀 단정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 뭐 개인적 생각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재판부는 뭐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얘기가 들고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재판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사실 1심에서 무죄를 다투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 측은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증거를 냈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특검은 유죄를 받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냈을 거고 네. 또 항소심에서 또 1년 동안 재판을 했거든요. 이 재판 과정에서도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죄를 받지 않으면 또 법정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도 아마 엄청난 증거, 본인에게 유리한 건 거의 모든 걸 냈다고 봐요.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선고가 2번이나 연기된 상태에서 더 낼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그건 특검이 됐건 김경수 지사 측이 됐건 더 이상 낼 증거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네. 결과적으로 주장과 거기에 대한 반박 이런 어떤 서면이 오가면서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물론 이제 4월 총선 전에 재판은 끝나지 않겠지만 사실은 증인이 나온다랄지 새로운 물적 증거를 낸다랄지 이렇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향후 재판 일정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달 21일까지 특검과 변호인 측의 의견서 제출이 있고요. 3월 4일 반박 서면, 상대방 의견에 대한 반박 서면 제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 공판 기일은 이게 선고 기일은 아닌 거죠? 아니, 이제 재판을 이제 변론을 제기한다는 것은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해요. 예. 그러다 사실과 관련된 심리가 마무리되면 재판을 종결을 하거든요. 네. 종결을 하면서 다음 선고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제 이제 재판을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는 것은 재판을 계속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그래서 3월 10일 날은 선고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그때 여러 가지 심리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한다? 예, 그래서 그날 네. 아마 예. 변론 종결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부장판사랄지 재판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네. 뭐 기록도 굉장히 검토하기 어려워서 3월 10일 날은 아마 전 재판부가 했던 거와 관련해서 쟁점 서면과 관련해서 아마 고지를 하고 서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예. 입증을 하란다고 할지랄지 아니면 어떤 주장이랄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성명을 구하는 이제 그런 취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심 공판은 그럼 다시 또 하게 생겼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이제 3월 10일 날 재판해서 예. 그날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양쪽에서 할 게 없다, 예. 증인도 없고 뭐 더 낼 증거 없다 그러면 그날 결심을 하면 뭐 한 달 후 정도 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날 양쪽에서 뭐 더 낼 게 있고 더 주장할 거 있고 더 입증할 게 있다고 하면 또 재판이 한 번 더 뒤로 갈 수 있죠. 예. 지금 어제 재판을 보면은 재판부에서는 확실하게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은 이제 그걸 인정을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재판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과연 이 드루킹과 공범이냐 아니냐 이 관계만 지금 남아 있는데 재판부 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내부적 합의고 굉장히 엄밀한 내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그 재판장께서 그 변론의 재개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측해 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시연을 받는 거는 맞는데 네. 거기에 대한 최종적 결론, 즉 공모 관계에 대한 공동정범의 관계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이르지 못했다고 나오고 8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8가지 쟁점 중에서 한 2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 관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본다면 분명히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YTN에 와서 이제 패널로 이야기하면서 YTN이 조금이라도 시청률이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 공동의 목적으로 어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같은 행동을 했다면 네. 공동 가공의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앞에 나가서 드루킹하고 같이 막 이렇게 같이 댓글 냈는 게 아니고 뒤에 숨어 있는 하나의 어떤 정범 뒤에 있는 실질적인 행위자 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드루킹의 일당에 대해서 실질적인 장악력이 있어야 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가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정말로 그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루킹 일당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지배력이 있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2가지를 재판부에서는 명확히 좀 입증을 해봐라 예.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입증되면 유죄가 날 것이고 그 부분이 입증 안 되면 역시 무죄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